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김준수 시민기자의 씹던 껌 뱉어 내 손에 제가 쓰레기통인가요? 입니다. 한 남자가 4년간 보안요원으로 일하며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 이준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편집부 최규화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디자인하는 이은영입니다. 네, 지난 회에 네. 예. 그 롤 중독 아들 기사 소개했잖아요. 네. 우리 김학용 시민기자. 네. 게임을 직접 한번 해보고 해보겠다. 새로 쓰기로 하셨죠. 그러셨죠. 네, 바로 썼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제목이 우리 21일에 실렸는데 네. 악마의 게임 직접 해봤더니 네. 내가 잘못했다 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럴 줄 네. 알았어. 금방 하셨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웃긴 게 게임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도록 네. 캐릭터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지를 못하겠더래요. 아니 이게 네. 해봤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내 포기하고 네. 그냥 채팅방에서 이야기만 나눠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좀 이해를 좀 했고 네. 무엇보다도 좋은 건 게임하고 있는 아빠를 바라본 아이들의 눈빛이 그렇게 다정하게 바뀌었대요. 아빠도 같이 한다.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예. 네. 그리고 막 아들이 옆에서 막 코치를 해주는데 네. 막 너무 신이 나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하고 네. 대화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보기 진작 잘했네요. 이렇게 진짜. 할 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남동생이 있어요. 4살 차이 난 남동생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해보려고 한 30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춘기였던 남동생이랑 급격히 친해졌어요. 네, 저 은영 게임 씨는 배우면서. 스타크래프트 할 때 부대를 잘 이동했어요? 원하는 곳으로? 저도 30분 배우고 포기했어요. 이건 내가 할 게임이 아니구나. 공감대만 형성하고 저도 끝냈던 기억이. 근데 보통 이렇게 아버지랑 뭔가를 같이 하면 이렇게 공감대가 네.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게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네. 뭐 이런 공감 이런 걸 하고 네. 싶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네. 저는 네.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이렇게 게임을 같이 네. 야구를 같이 했거든요. 실제 야구. 예, 실제 야구를 이제 네. 아버지가 되게 그런 얘기 네. 그런 일을 이제 많이 잘 못했어요. 네. 아버지랑 저랑. 네. 아버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그 야구 공이랑 네. 야구 글러브 2개를 가져가서 네. 그 학교에서 그걸 막 던져받고 하면서 네.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어. 근데 결말이 네. 아버지가 던진 공에 제가 코를 맞아가지고 아이고 저런 비극으로 끝났네. 쌍코피가 줄줄 나고 뭐 네. 엄마 막 애 잡는다고 난리 나고 뭐 이러면서 다행히 뭐 뼈가 부러지진 않았는데 네. 공감보다는 그냥 그 야구공에 대한 공포만 남긴 채 그렇군요. 끝났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확실히 네. 눈높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하나의 무슨 상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그냥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상당히 좀 안심이 되고 좀 약간 공감 있잖아요. 나랑 같은 편?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잖아요. 네. 그 아무쪼록 김학용 기자님이 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아들과 네. 게임도 좀 하시면서 저처럼 이 아픈 기억 말고 네. 좋은 네. 결말이 좀 예, 났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말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오늘은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무겁다면 좀 무겁고요. 네. 무섭다면 또 좀 무서운 네. 이야기입니다. 씹던 껌 뱉어 내 손에 제가 쓰레기통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예, 3월 21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났던 글이고요. 김준수 시민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글을 읽기 전에 담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이 내용이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마 저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욕설들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자니 네. 아주 예쁘고 귀여운 말로 좀 바꿔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디 다른 팟캐스트는 욕도 네. 막 하던데 우리도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 전 딸이 되게 듣고 입이 있습니다. 근질근질해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엄마한테 혼나요. 나는 내가 욕하면 우리 애들은 되게 신나할 텐데. 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4년째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바로 보안요원이다. 정장을 입고 폼나게 어딘가 혹은 누군가를 지키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사실 사람들을 안내하고 웃으면서 다양한 질문에 응답해주는 역할에 가깝다. 그동안 마트와 병원을 거쳐 지금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시의 외곽에 있는 조용한 지점에서 근무하면 편하다던데 나는 바보 같게도 지원하는 곳마다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점이라 늘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했다. 그러다 보니 굵직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던 적도 있다. 마트에서 일했던 2010년에는 언론에도 크게 조명된 통큰 치킨 파동이 있었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은 지난 1월 카드 대란을 몸소 겪었다. 직접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보안요원 사용법은 크게 3가지였다. 하나는 길찾기다. 마트에서 일할 때는 7계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어디에 가야 어떤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 모조리 암기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3개 건물 중 어느 지점에 안과나 이비인후과가 있는지, 어느 병실이 몇 번째 건물에 있는지 기억해야 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물어오면 즉각 알려주는 것이 업무였기 때문이다. 물론 가물가물할 때는 무전기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안내 데스크의 컴퓨터로 검색해보기도 했다. 2번째는 진압이다. 취객 등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투입되어 상황을 진정시키고 피해를 막는 일이다. 직원이나 다른 고객에게 폭언이나 구타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휴대하면서 쓸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론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벌어지기도 하니까. 한 동료는 심지어 흉기까지 들고 병원에 난입한 과거 정신과 입원 환자를 진압한 적도 있다. 3번째는 바로 불만사항 응대다. 보안요원을 따로 둘 정도로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고객센터가 따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출입구 앞에 서 있는 보안요원에게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곤 한다. 고객센터와 달리 찾아가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일할 때는 통큰 치킨이 지점당 하루 200마리 한정 판매라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욕설과 고함을, 카드 대란 때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비난과 호통을 고스란히 듣고 서 있어야 했다. 내가 치킨의 판매량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 보상 절차를 정하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람들은 분노가 생기면 그저 그 순간에 얼른 배출하고 싶을 따름이고 가까이 있는 보안요원이 가장 적절한 감정의 분출 대상인 셈이다. 야, 이 깍꿍놈들아, 니네가 이따위로 하고도 돈을 받아먹어? 에라이 버러지만도 못한 깍꿍들. 그 예쁘고 귀여운 말의 정체는 바로 깍꿍이었네요. 깍꿍.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천차만별의 욕설을 골고루 듣는 순간 잘근잘근 씹히다 뱉어진 껌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싶어진다. 심지어는 단어 그대로 자신이 씹던 껌을 뱉어서 내 손에 쥐어주고 가는 고객도 있다. 자기는 바쁘니까 대신 버려달라는 것인데 그럴 때는 내가 그야말로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다. 보안요원이 근무 시간에 받는 요구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자기 개를 데리고 있어 달라며 무작정 목줄을 쥐어주고 뛰쳐간 사람 때문에 교대 시간을 놓쳐 점심을 굶은 적도 있다. 마트 앞에서 늘 노숙하는 사람이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지금은 근무 중이라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쫀쫀한 직원이네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물건을 가득 채운 카트를 들이밀고는 주차장까지 카트를 가지고 와달라는 건장한 중년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 중이라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요. 그 대신 주차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색한데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깍꿍아, 내 이마트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다시 하래요. 다시 해요? 조금 더 화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봐요. 씨, 우리는 뭔가 그게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 그쵸? 나쁜 말 하는 게. 있는 걸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야이씨 깍꿍, 나 여기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나 VIP 고객이야. 이 깍꿍이 너 잘리고 싶어? 점장한테 전화라도 한 통 넣어줄까? 소리를 버럭 지르며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금방이라도 내 코를 찌를 기세로 삿대질을 해댔다.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째서 VIP라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까지 곤란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끝까지 거절하는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내 아들 살려내라고 절규하는 유가족에게 멱살을 잡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일도 있었다. 구급차에서 이미 숨진 환자였는데 병원 과실로 죽었으니 책임지라는 거였다. 가족을 잃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애꿎은 화풀이 때문에 내 무릎에 든 피멍은 여전히 서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는 대기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가 급하다고 얼른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달라 떼쓰는 고객들을 많이 본다. 모두 동등한 입장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 무슨 직원이 이렇게 무능하냐는 말이 되돌아온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죄송합니다.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동네 북 신세다. 흔히 서비스직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른다.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직종이기 때문일 것이다. 몸에 쌓이는 피로도 독이 될진데 감정에 쌓인 피로는 오죽할까? 몸의 피곤함은 자고 일어나면 풀린다지만 고객의 기분을 풀어주느라 바닥난 내 감정은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 나를 분풀이용 샌드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벌써 소름이 돋는다. 내가 출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꼽는다면 분명 1순위는 그런 고객 때문이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잠깐 한 번이겠지만 나쁜 감정은 감정 노동자에게 쌓이고 또 쌓여 사람을 좀먹는다. 부디 부탁한다. 보안 요원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당신이 어디선가 마주한 유니폼을 입은 상대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감정과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가족과 친구도 누군가에게는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고객은 왕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을의 처지로 살아가는 서비스직 노동자를 마주치는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사실 힘들어요. 잘 들었다고 할 수도 없네요. 네, 네. 아,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왜들 이럴까요, 진짜? 네. 무슨 죄야? 그러게 저희 입에 담기도 좀 너무 민망해서 까꿍으로 대체하긴 했는데 네. 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저도 네. 오마이뉴스에 가끔 이런 전화 와요. 전화 어떤 받자마자 까꿍 전화가 다짜고짜 와요? 예, 까꿍까꿍 하는 전화 와요. 근데 사실 그 짧은 통화하고 나서도 네.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 경우는 이 경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네요. 이 면전에서 진짜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그러게요. 어떻게 참아요, 진짜. 네. 아니 사람들이 보통 네. 그 댓글이나 또는 전화나 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화풀이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 방송에도 악플. 네. 네.
저는 아예 안 보는데.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매일 봐요. 저도 그래요? 본 적은 있어요. 매일 매일 보는 것도 감정 노동 아닌가요, 그거? 근데 혹시나 뭐 청취자 네. 퀴즈 응모라든가 뭐 네. 좀 좋은 선풀 같은 게 달릴까 싶어서 매일 네. 보는데 네. 근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규하 씨 그거 언급한 거 가지고 아마 또 달릴 겁니다. 네. 이거라도 달리면 좋은 거죠. 그래요? 그래요? 예, 무풀보다는 악플이 좋은 거예요. 네. 최규하 씨 한 몸 희생해서 이 사이다가 산다면 악플 많이 달아주십시오. 어머. 예. 네. 그만큼 네. 이게 직접 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 기분이 맞아요. 그래요. 이거 어디서 이 감정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안 요원들이 저희 이제 이분은 특히 이제 은행에서 일을 네.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은행에 가 보면 보안 요원이라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네. 뭐 가스총 같은 거 이렇게 네. 차고 있는데 네. 네. 그 잠깐 이렇게 앉아서 뭐 업무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봐도 네. 늘 하는 일이 어, 와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예 그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을 아. 그렇게 받나 봐요. 네. 그렇죠. 아예 그냥 앞에서 그 고객들을 안내하는 업무가 주 업무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번호표를 뽑아서 주는 일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통장 재발행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뭐 어떤 업무면 이쪽으로 착착착 연결, 뭐 아예 번호표 안 뽑고 네. 뭐 연결해주고 뭐 그 그런 일들만 네.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보안 요원 할 때 처음엔 이 정장을 입고 폼나게 어딘가 혹은 누군가를 지키는 그렇죠. 아마 보안 요원을 지망했을 때 그걸 하고 싶어서 지망하는 보디가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알죠? 버디가 그 엔나 이거 있잖아. 그 노래. 엔다. 네, 뭐 보디가드. 그러죠? 가사를 보니까 이거 뛰어들고. 노래도 못 느낌 부르겠네. 이거. 아닌데. 그렇죠. 이왕이면 한국 노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정말 기대와는 달리 네.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도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른 사람과 네. 그 회사의 뭐 물건, 네. 뭐 재산 이런 걸 네.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네. 정작 자기 감정은 이제 지킬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네요. 그렇죠. 이분들 손에 돌아오는 거라고는 10던 껌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진짜 이 10던 껌을 갖다 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네. 좀 정신 상태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얼마나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보면 껌을 뱉어서 줄 수가 있죠. 벌이라고. 네. 읽는 제가 다 화가 났어요. 네. 사실 그 부분 읽을 때. 그래서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네. 이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풀고 있는지 네. 우리 이 글을 쓴 네. 김준수님과 네.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준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네요. 네. 좀 더 흥분해 주세요. 저 지금 네, 어디?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있나요? 지금 잠깐 은행에서 일하다가 나왔어요. 바로 앞에. 아 그래요? 복도에서 아 복도에서요? 받고 복도에서요? 있습니다. 아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있나요? 네, 혹시 발소리 들리시나요? 미세하게 들려요. 그리고 약간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 같네요. 네. 네. 또 보안 요원이 일 안 하고 전화 받는다고 또 욕하는 손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불안하네. 어머, 그럼 안 되는데. 네, 안 그러길 바라야죠. 네. 지금이 한참 바쁜 시간이죠? 예, 이제 곧 있으면은 마감이라서요. 네. 아, 은행 마감 시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한 3시 반쯤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감 준비하고 계시나 보네요. 예. 네. 그 사연을 읽어 보면은요. 네, 그 10던 껌을 뱉어서 손에 쥐어주고 간 고객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아, 그때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기 전에는 황당하죠. 저는 아, 그렇겠죠. 네. 당한 상태에서도 내가 뭘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뭐지? 막 이런 맞아요. 상태였군요. 예.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예상하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의 손에 껌을 쥐어주다니. 그러니까 그 직원을 예.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냥 쓰레기통 가기 귀찮으니까 네. 대신 버려주는 무슨 도구 같은 그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 참았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인사, 뭘 하든지 네. 더 인사를 해라라고만 배웠으니까 다른 걸 할 수는 없었죠. 아니 근데 그런 경우 뭐 욕설을 내뱉거나 지금 뭐 네. 10던 껌 주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회사에서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다른 대처법은 없나? 네, 서비스 교육 때 보통 어떤 상황에서든 네.
직원이 잘못한 상황이다. 그 직원이 사과를 하고 네. 네. 욕을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네. 그래요? 웃어라라고 교육을 하죠. 만일 말입니다. 그 네. 말썽을 일으킨 고객, 그러니까 명백히 네. 고객이 잘못인데 네. 그런 사람들을 응대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직원한테 책임을 묻나요? 제가 있던 데서는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직원이 만약에 참다가 못 참아서 이제 같이 싸우려고 하면은 네. 직원을 끌어내죠. 직원을 끌어내고 네. 뭐 다른 직원이 와서 또 똑같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네. 고객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네. 이거 그때 그 껌 사건은 이 마트에서 겪은 일이죠. 마트에서 일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은행에서 겪은 일은 예. 아니었고. 만약에 그 네. 고객 응대를 잘 못했다. 네. 그러니까 명백히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인데 그런 고객 그 응대를 잘 못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나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응대를 못해서 뭐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서비스 교육을 보내는 정도의 징계를 보통은 받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군요. 근데 이제 정상 참작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고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자. 이런 것도 없나요? 그런 적이 제 기억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병원 응급실 일할 때 네.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줄 알고 지금 너무 시객- 깜짝 놀랐어요. 시객이 그 응급실 한 대로 왔었는데 네. 뭐 제 말이나 보호자 말도 안 듣고 네.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네.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좀 그런 상황에서는 웃음이 안 나오죠. 그래서 네. 진압을 했나요? 근데 또 너무 과잉 진압하면은 또 말이 나와서 오. 아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뭐 이러다가 뺨도 맞아보고 그랬죠.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저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대부분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사실 보안용어는 몸이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몸이 네.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 견디고 그만두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보안요원은 서비스직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보안요원도 일종의 서비스직일 수 있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서비스 같은 서비스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셨는지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마인드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네. 정말 단순하게 왜 영화나 네. 네네. 보디가드 같은. 멋진 미드나 역할. 그렇죠. 해외에서 그냥 네. 문 앞에 서 있고 복도에 서 있고 네. 양복 입고 문 앞에 이렇게 네. 무게 잡고 되게 그냥 멋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네. 들어가면서부터 예. 뭐 연수 받을 때부터 네. 계속 네. 연습하는 게 인사하는 법, 뭐 고객 응대하는 법 이런 거 배우고 중간 중간에도 계속 그 교육을 해요. 네. 네. 서비스 교육 같은 걸 해서 아. 또 이제 평가를 하죠. 그 보안요원 네. 보안요원 사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드셨는데요. 네. 원래는 보안요원의 주 업무가 뭡니까? 보통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통은 기물이나 그 직원,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고 네. 그러는 업무가 원래는 주된 업무죠. 네. 뭐 마트에서는 물건 도난 안 당하게 네. 지키고 네. 병원에서도 기물 파손이나 그런 거 막으면서 네. 인명을 최대한 그렇죠. 더 구할 수 있는 쪽으로 네. 보통은 그러니까 명목은 그걸 원하는데 네. 근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은 네. 그런 업무보다는 이제 안내하고 사람한테 친절히 고객에게 좀 서비스를 네. 하는 게 더 크죠 비중이. 배보다 약간 배꼽이 더 크네요. 본말이 좀 전도된 경우네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은 좀 네. 비중이 작고 네. 그 외에 이제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진 그런 경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저 김준수님이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근무 중이어서. 예.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쉽네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아쉬운 말 좀 네. 빨리 하지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쁜 시간 내주신 김준수 시민 기자에게는 이름을 새긴 예쁜 머그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통화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이 회사에서 네. 저는 사실 회사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네. 좀 방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준수님 말 들어보면 네. 회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응대한 직원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고객이었든 간에 서비스 지침에. 정상 참작의 잘못-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라기보다는 네. 네 잘못이든 아니든 아니든.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요.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 이전에 네. 그냥 기계처럼 완전히 그 노래처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어, 너가 잘못이야. 어떤 노래인지 저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 이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저 이제 이런 거에 안 떱니다. 이제. 언제든지 중간에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무조건 네. 직원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는 네. 참 야박해요. 음. 야박하다는 말로도 사실 좀 뭐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고 봐요. 네. 그렇죠. 이게 감정 완전히 노동 돈벌이 기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이 감정 노동이라는 이 주제가 네. 사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가 이제 몇 년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심각성을 얘기하는 그런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네. 최근에 나온 자료가 또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이게 바로 본격 시사타치 같이? 생활감성 네. 수다쇼 네. 사이다의 그렇죠. 시사타치 시간이죠. 네. 최근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네, 네. 시사타치가 좋다는 맞아요. 댓글이 한 3개 정도 발견돼서 유익하다고. 3개 정도. 동원한 건 아니고요. 아 동원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없나요? 앞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많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렇죠. 3개 정도 있어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 2월 25일, 네. 예, 한 달쯤 전에 하이 메디컬이라는 저 의학 신문에 네. 난 기사입니다. 네. 그 2월 21일에 가톨릭대에서 이 저기 토론회가 있었다고 해요. 네. 거기서 감정 노동 실태와 건강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임금 근로자 5,771명, 약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자살 충동,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크게 감정 노동군하고 일반 노동군하고 나눠서 이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게 2주 연속해서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네.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울증 증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중요한 그거래요. 네네. 그런데 남성 감정 노동군에서 2주 연속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대답한 분이 9.9%.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죠. 그리고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분이 11%. 잠깐만요. 10명 중에 1명이 아니죠. 9.9%면. 거의 10%니까. 네 맞죠. 아 맞군요. 예. 네. 아 아니, 죄송합니다. 금융업체에 근무하셨다는 분이 이 정도 아, 산수도 못. 그렇군요. 아 예.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제가 틀린 줄 죄송합니다. 알고. 네. 예, 시사 타치를 또 네. 다 잘못 타치한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남성보다 더 심각한 게 여성들이에요. 예, 여성분들이 네. 여성들의 감정 노동군 네. 2주 연속 우울감 느낀 분들이 22.7%. 22.7%네요. 아, 2배가 넘네요. 5명 중에 1명. 네. 네. 그리고 이게 심각합니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분이 네. 27.1%. 그러니까 서너 명 중에 한 분은 최근 1년 사이에 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각한데요. 이 수치는 그 남녀 각각 일반 노동자 군에 비해서 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 그러니까 일반 노동 다른 이 직군에 계신 노동자분들보다 서너 배 정도 높은 자살 위험이 있다. 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냥 저희들도 뭐 일하는 게 사실은 편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쉽진 다 않죠. 쉽지 않고 네. 힘들다 어렵다 막 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숫자라니 정말 좀 놀랐습니다. 또 이런 그 감정 노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콜센터 직원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콜센터 하루에 뭐 네. 응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그 중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예. 좋은 일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뭔가 불만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네. 걸려온 네. 이런 악성 전화 있죠. 이런 전화 사례가 네. 저희한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들어보시고 네.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너 정신병자야? 나한테 제일 긴 게 뭐지? 대답해. 나 진짜 죽여버릴 거라니까 쫓아가고 오늘 안에 안 돼요? 복도로 보내니까 오늘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그 헬기에다가 잔뜩 실어놔. 네네. 몇 살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고객님. 네, 지금은 내 욕할 거야, X들아. 너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욕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전화요금 빨아먹으라고? 김대기 없다고, 나 지금 오르발려놓고. 아 정말 네. 너무하네요. 입이 딱 벌어지네요. 입이 벌어지죠. 진짜. 사실 약간 저기 상태가 네. 이렇게 좀 저희가 뭐 이렇게 음성 처리한 거 네. 삑삑 소리도 나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까꿍 소리 이런 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잘 안 들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좀 선명하게 들린 말들도 있었어요. 예를 네. 들어 뭐 정신병자야 너 죄가 뭔지 대답해 뭐 이런 것도 어. 있었고요. 네. 근데 이분은 또 막 독도로 독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술을 다 헬기에 실어가지고 뭐 예. 막걸리 하고 맥주 네. 하고. 아, 정말 이런 거 보면 네. 술 많이 취하는 거 참 보기 안 좋아요. 이분은 네. 그나마 좀 그 기분 좋게 얘기하신 분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응대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이 아예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네.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거의 네. 뭐 이 조사 빼고는 조사랑 종결함이 빼고는 거의 다 까꿍인 분도 계신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예. 아 이런 분들은 진짜 네. 좀 정신감정 그리고 정신감정을 좀 대부분 해봐야 막 돼요. 반말이 기본이에요. 음, 반말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무 그러니까 네. 좀 이 사람들이 좀 비겁한 거예요. 네. 그죠? 얼굴 안 보인다고. 네. 예, 얼굴 안 보인다고 막 자기 스트레스를 여기다 그냥 풀어내는 거죠. 네. 참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녹음 파일에도 좀 그렇지만 네. 대부분 좀 남성들 그렇죠. 좀 이제 중년 이상이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실 것 같은 네. 예, 완전 젊은 막 20대 막 이런 청년들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이 여러 가지 권력 관계로 볼 때 네. 전화를 받는 분들은 주로 젊은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전화로 무리한 폭언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권력 관계도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네. 음식점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요. 많죠. 특히나 그 중년의 아저씨들. 맞아요. 아니 뭐 자기가 뭐라도 네, 되는 것처럼 네. 뭐 빨리 가져와 뭐 이런 말을 예사롭게 해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심리가 저는 그 하나가 여기서 잠깐 네.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너한테 욕 좀 하면 어때? 막 이런 당연하다고 얘기도 생각하는 있었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근저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네. 나이가 다 되는 것처럼 네. 자기가 나이 많으면 무조건 다 반말하고 이렇게 내리깐다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좀 네. 장수해야겠어요. 그렇죠. 장수해서 나도 네. 진짜 막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야 너 몇 살이야? 맞아요. 욕해주고 그냥. 왜 그런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일단 내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런 입장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겠죠? 네. 전혀. 아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샘플로 올라오셨겠어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무턱대고 이렇게 얼굴 안 보인다고 나 네, 누군지 네. 모르겠지 하고 네. 이렇게 깽판 치시면요. 네. 앞으로는 고소 당하십니다. 어. 여기 또 잠깐의 또 시사 타치가 또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은 두 번이네요. 시사 어. 터치가. 예, 잔펀치로 잔타치 네. 두 타치. 아니 그 아까 그 시사 터치 좋다는 그 댓글 때문에 오늘 일부러 2개 넣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네. 살살 타치 하려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 이러다가 취재부로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자 SBS에서 네. 2월 11일에 네. 보도한 건데요. 네. 다산 콜센터에 이제 성희롱 전화를 하거나 네. 폭언, 욕설, 협박 이런 네. 거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이제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어. 다산 콜센터 상담 전화가요 하루에 평균 3만 건. 예, 그 중에 하루 평균 3만이요. 예, 3만 건. 그 중에
뭐 아까 저희가 들은 것처럼 야 너 담당자 바꿔, 네. 팀장 바꿔 뭐 이런 얘기 하다거나 아니면은 나 누나 목소리 들으면서 자고 싶어. 어머. 뭐 이런 거. 성희롱 전화. 네. 이런 악성 전화가 30건 이상 들어온대요. 그래서 조치를 한 게 성희롱 전화는 단 한 차례, 네. 폭언이나 협박 전화는 3번 이상 전화를 할 경우에는 네. 네. 그분을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아. 네, 이게 아주 반가운 이런 소식이죠. 조치가 필요해요. 네. 그 서울시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네. 네. 바로 오늘자 네. 오마이뉴스 기사에 네. 보니까요. 작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네. 서울시에 공무원 힐링 센터 쉼표라는 데가 네. 생겼답니다. 거기에서 상담사 4명이 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긴 직무 스트레스를 상담으로 네. 예, 풀어주고 계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 그 대표님을 인터뷰한 기사가 네. 예, 오늘자의 오마이뉴스에 나갔는데요. 네, 네. 오늘 3월 26일. 예, 3월 네. 26일자. 네. 예, 강민수 기자가 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6월에 문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 2,200여 건의 네. 상담을 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 좀 반가운 소식들이 그러네요. 좀 계속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혹시 그 상담사분들도 4분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도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분들 상담은 아. 누가 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계속 상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는데요. 누군가는. 그 뭐 덧붙여서 네. 하나 뭐 조금 더 근본적인 뭐 조치를 이제 원한다면 네. 네. 이 저기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에 네.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치가 명시가 돼 있대요. 근데 여기에 아직 감정노동 부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답니다. 네. 예,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 그리고 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가 됐는데 네. 네.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아. 이것도 좀 처리가 되면 네. 뭐 서울시의 이런 자잘한 노력들뿐만 네.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네. 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정노동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떠오른 생각이 네,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저기 러시아 항공을 탄 적이 있어요. 네. 왜 타셨어요? 어디 가신다고? 소치 여행- 가셨어요? 여행 갔다 왔죠. 아. 네. 근데 거기서 약간 이색적인 게 네. 그 여승무원이요. 네. 그 복도 통로 있잖아요. 네. 그 통로에 그 앉아 있는데 네.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식 나눠줄 때도요. 우리는 보통 그 선전에 나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네. 보면 막 정말 환하게 웃잖아요. 네네. 되게 무뚝뚝하게 나눠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나이 든 승무원들도 많아요. 아. 그걸 보고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네. 처음에는 약간 여기는 좀 약간 무뚝뚝한데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좀 이랬거든요. 네, 낯설죠. 네. 우리는 저는 그게 익숙하니까. 어. 근데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왜 꼭 그렇게 친절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친절에 맞아요. 대한 기대치만 좀 낮추면 네. 상대방이 노동하면서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힘들면서도 계속 웃고 있어요. 네. 그렇죠. 도시락만 받아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웃음까지 꼭 그렇게 받으려고. 네. 음. 그래서 네. 이게 그 감정 노동을 이렇게 좀 강요하는 이런 업체도 네. 문제지만 네. 그걸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 기대치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작년에 유명한 그 라면 상무 사건 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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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의 기준이 어느새 어.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지금 우리들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네. 이 기대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안 맞다 싶으면 네. 좀 약간 뒤돌아서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막 어. 이러면서 우리가 막 발길 되돌리고 그러잖아요. 돌이켜 보니 근데 좀, 그런 적이 예.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기대치를 좀 낮추자 이런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그 10던 뱉어 내 손에 제가 쓰레기통인가요? 이 기사를 읽고 감정 노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 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규하의 덤시입니다. 예, 덤시 오늘 조금 긴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유명한 분이죠.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네. 이불을 꿰매면서. 네, 먼저 읽고요. 네. 왜 이 시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 근로자였었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치는 이윤 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이윤 낳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유명한 시죠. 예, 노동의 새벽. 예, 1984년 네. 박노해 시인의 첫 시집이었죠. 네. 불빛 출판사에서 나온 노동의 새벽에 실린 시입니다. 네. 이 시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요.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 뭐 투쟁, 뭐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네.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밖에서 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남편이 네.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막 회사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네. 그 회사와 자신과의 어떤 그 착취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알아가고 네. 막 투쟁을 하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는 네. 자기도 그동안 아내에게 그런 착취를 해왔다는 거죠.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네. 공장을 만들자 막 네. 외치고 투쟁을 하지만 네. 집에 돌아와서는 서로 똑같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아내한테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네. 뭐 설거지, 방청소, 네.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도록 시키고 네. 뭐 그랬던 것들을 네. 자기가 직접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네. 속옷 빨래를 하면서 드디어 이것을 좀 깨닫게 되고 네. 아픈 각성의 바늘로 자신을 찌른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준수 기자님의 글이 네. 뭐 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연결이 결국에는 되는데요. 네. 내가 저 사람의 처지에 한번 서보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네.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뭔가 불평불만을 던지는 입장이지만 네. 또 내가 어디에 가서는 또 그 사람처럼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처지에 서 있느냐를 한 번쯤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 생각해 보고 입장에서.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이제 관계, 네.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제 권력이라는 그런 관계들, 네. 뭐 이런 것으로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통 크게 좀 네. 성찰해 보는 네.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좋네요. 이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네. 성실한 모범 근로자였었는데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다. 이 부분이 상충되는 딱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를 들으면서 또 불현듯 또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네. 그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일본의 근대화 때 계급 철폐 얘기가 나왔을 때요. 네. 그걸 제일 반대한 층이 네. 천민 바로 위에 있는 상민층이었대요. 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대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자기도 하대를 받으면서 멸시를 받는데 네. 나도 누군가를 멸시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걸 인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딘가서 누군가한테 당하고 나면 네.
거기에 대한 불합리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네. 나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도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지. 대상을 찾는 거죠. 예, 그런 희생양을 찾는 거죠.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동시. 네, 다음은 청취자 퀴즈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시절 노숙인한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했습니다. 근무 중이라 지갑이 없다고 대답했을 때 노숙인은 글쓴이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 쫀득한 직원이네. 2. 쫀쫀한 직원이네. 3. 쫄쫄이 입은 직원이네. 4. 쫄면 먹은 직원이네. 5. 쫀박 닮은 직원이네. 쫀박은 뭐죠? 쫀박이 혹시 그 존박이 뭐죠? 네. 네, 냉면 좋아하는 연예인.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오늘 방송분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요.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 ETULNAM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북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12명의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나는 시민기자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는 어떻게 됐죠?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구스다운제가 아니고 네. 1번 셧다운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집도 게임 때문에 초딩 3학년 딸의 스마트폰을 사느냐 마느냐. 기자님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신 송태원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와우.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목소리 좋다고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마이뉴스에 보내는 사는 이야기 기사가 없으면 이 방송도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기자회원에 가입한 후 글을 올리면 됩니다. 이털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3월 마지막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아,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